오랜만에 이렇게 카메라 세팅을 하고 앞에 앉았습니다. 뒤에 배경이 많이 바뀌었죠? 이거는 제가 지금 한국이 아니라 네덜란드에 와 있기 때문이고요. 네덜란드에는 왜 왔냐? 저는 지금 유학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이 좀 매끄럽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전 정말 이것만 보고 하나하나 설명을 드린 거기 때문에 뭔가 말이 매끄럽지 않더라도 제가 편집은 열심히 하겠지만 말이 매끄럽지 않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고 혹시라도 네덜란드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많이 달린다면 그거를 어느 정도 취합을 해서 영상을 또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지금이 7월 28일인데 1월부터 시작한 Fast Track International Foundation 코스를 마치고 그리고 이제 대학교 본격적인 입학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학을 왔다고 하면 보통 한국에서는 유학원을 거쳐서 상담을 받고 유학을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살짝 비용을 절감하고 싶었던 생각이 많이 있었던 터라서 유학원 없이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유학원 없이 혼자서 준비를 했고 그리고 무사히 여기서 6개월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유학원 없이 유학을 준비를 할 때 되게 정보가 많이 없더라고요. 게다가 저는 고등학교를 정식 졸업하지 않았고 2학년을 올라가면서 자퇴를 하고 검정고시를 봐서 고등학교 졸업장을 딴 케이스이기 때문에 검정고시 졸업생 유학원 없이 유학에 대한 정보는 정말 찾기가 힘들었어요. 게다가 제가 뭐 영국, 미국, 캐나다 이런 영어권 국가를 가는 게 아니라 네덜란드라는 정말 다른 국가를 오게 됐기 때문에 더 정보를 찾기가 힘들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과정을 다 적어놨어요. 이런 유튜브 영상을 만들겠다 다짐을 하고 그래서 작년 9월부터 그리고 올해 1월 말까지 네덜란드에 와서 필요한 서류나 이런 거 다 정리가 된 상태까지 약 4, 5개월 정도 되는 기간 동안 어떻게 했는지 과정을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저의 상황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검정고시 합격생이고요. 저의 평균 점수는 아마 97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제가 성적을 여기다가 올려놓을게요. 그리고 한국에서 대학 입시 과정을 겪지 않았습니다. 수능도 안 봤었고 대학교 입학을 한 적이 없는 사람이고 유학원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IELTS 같은 공인 영어 성적 준비도 혼자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파운데이션의 경우에는 보통 1년을 풀로 하는 풀 파운데이션이랑 패스트 트랙 제가 한 6개월짜리는 보통 입학 조건이 달라요. 그래서 요거는 참고하셔서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보통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요구하는 영어 성적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는 학교별로 확인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는 2022년 초에 처음에는 영국의 워킹홀리데이를 가고 싶었어요. 근데 영국 워킹홀리데이의 경우에 상반기에 800명, 하반기에 200명을 뽑아서 총 1000명이 가는 굉장히 경쟁률이 조금 센 그런 곳인데 저는 그 유럽이라는 메리트와 영어권 국가라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큰 매력을 느껴서 가고 싶었는데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생각을 좀 더 하게 됐고 저는 대학교 졸업하지를 않았고 또 그 중간에 2년 동안에는 아르바이트만 해서 정규직으로 취직이 불가능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워킹홀리데이를 가게 되면은 1년 동안 뭔가 아르바이트만 하고 살기에는 그 다음에 있을 일이 뭔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조금 대학교 졸업장을 따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한국에서 대학교 졸업장을 따려면 수능 준비를 하고 딸 수도 있었겠지만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이 영어라는 것의 장점을 조금 더 살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해외 생활에 대한 그런 로망도 있었고 가지고 있는 영어 성적을 활용을 해보자 해서 이제 유학 관련해서 서류를 찾게 됩니다. 후보는 여러 곳이 있었어요.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이런 영어권 국가들이 제일 1순위였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영어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국가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물론 영어권 국가를 당연히 가고 싶었지만
유학을 조금 준비해 보신 분들이라면 알 거예요. 영어권 나라의 대학교 학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 네. 그래서 한 발짝 뒤로 오고 영어 수업이 가능한 국가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해당 국가 언어 능력이 필수가 아니고 영어로 수업이 가능하며 학비가 비교적 저렴한 국가를 찾아 헤매다가 네덜란드 유학에 관련된 걸 보게 됐어요. 그래서 네덜란드 유학에 관련된 걸 찾아보고 어떤 학교가 있는지 또 어떤 학과를 가고 싶은지 그런 거를 생각을 해보고 당연히 학비도 거의 우선순위에 있었고요. 그래서 암스테르담, 델프트, 로테르담, 헤이그, 그리고 라이든까지 5개 정도 도시에 있는 학교들을 많이 알아봤는데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헤이그 한국어로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The Hague University of Applied Science라는 대학을 발견하게 됐어요. 헤이그라고 하면 한국 사람들한테도 많이 익숙하고 그런 도시여서 헤이그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이제 영어 성적에 관한 얘기를 조금 해볼까 해요. 저는 영어 IELTS 시험을 2020년에 봤고요. 2020년 6월 기준으로 스피킹 7.0, 리딩이랑 리딩 리스닝이 6.5 그리고 라이팅이 6.0 이렇게 해서 오버롤 6.5를 받았어요. 근데 아마 그게 지금 거의 3년 전 거라서 그동안에 조금은 늘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아무튼 IELTS 오버롤 점수 6.5를 들고 준비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시점에 토익 시험도 봤어요. 토익 시험은 그냥 요거는 참고용으로 알려드리자면 935점을 받았고요. 정확히 뭐가 몇 점이었고 뭐가 몇 점이었고는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그 정도 영어 실력을 가지고 준비를 했고요. 저는 이제 대학교를 바로 입학할 수 있는 영어 성적을 들고 준비를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과정을 지나쳐 왔는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는 9월 21일 날 지원서를 처음 냈고요. 지원서를 처음 낸 다음에 바로 이제 컨디셔널 오퍼가 왔어요. 컨디셔널 오퍼를 받고 나면은 무슨 서류를 준비해야 되는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서류를 업데이트를 했어요. 저의 경우에는 검정고시 성적 증명서, 합격 증명서, 그리고 영어 성적 이렇게 3개를 제출을 했고요. 그 다음에 컨디셔널 오퍼가 다시 왔어요. 다시 오면서 디포짓이라고 하는 보증금으로 생각을 하면 돌려받는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서 예약금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반 정도 금액을 미리 내고 그리고 오퍼를 받는다는 그런 문서를 작성을 해서 제출을 했어요. 그리고 그 제출한 이후에 9월 29일 날 오퍼가 업데이트가 됐는데 저는 아무래도 검정고시 합격 이후에 지원까지 2년 정도를 쉬었다 보니까 그 2년 동안에 뭘 했는지 간단하게 서술한 이력서를 준비를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이력서를 제출을 했고 그 이력서 제출을 하라고 메일이 온 당일날 예약금 영수증도 같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력서를 넣고 난 다음에 이제 10월 4일에 unconditional offer가 이제 무조건적인 오퍼인 거죠. 더 이상 뭐 해야 될 게 없고 그냥 받으면 입학 처리가 되는 그런 오퍼를 받아서 10월 5일 날 그 오퍼에 대한 acceptance form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 unconditional offer를 받은 다음에 저는 당시에는 네덜란드를 한 번도 온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엄마랑 같이 네덜란드에 와서 암스테르담도 갔다 오고 헤이그도 갔다 오고 로테르담도 갔다 오고 하면서 한 일주일 정도 이 주변을 좀 여행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10월 12일에 입학하면서 필요할 비자 서류를 받았는데요. 그 서류를 받고 그 다음 날에 웨비나라고 줌처럼 해서 살짝 강의 비슷한 게 있었어요. 그거는 비자랑 어떻게 해서 숙소를 구할 수 있는지 그런 거에 관한 설명회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비자 폼에는 제 기억으로는 여권 그리고 부모님 중 한 명의 여권 그러니까 보호자죠. 보호자의 여권이랑 생년월일 뭐 이런 거부터 해서 쫙 쓰는 게 있었고 저희 같이 한국에서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폐결핵 같은 거 검사가 필요가 없었어요. 그때 당시로는. 비자 서류를 각자 채우고 그리고 제출을 했습니다.
화면이 너무 밝아서 커튼을 잠깐 쳤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서 남은 입학금을 넣고 당시에 입학금을 마지막에 넣으면서 비자 비용도 같이 냈어요. 이 학교만 그런 건지 아니면 그냥 네덜란드 전체가 다 똑같은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아마 200유로 정도? 207유로 정도 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아마 요거는 바뀔 수도 있어서 그거는 참고용으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유학을 하게 되면은 유학 기간 동안 생활비를 감당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잔고 확인서, 잔액 확인서 같은 거를 요구를 해요. 그래서 제 기준으로는 아마 15,000유로? 통장 잔고에 아마 15,000유로가 있어야 되는 걸로 기억을 하고요. 근데 이거는 잔고를 빼가는 게 아니라 그냥 잔고 확인서, 증명서 같은 것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그걸 받은 당장 입금을 해야 되는 건 아니라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저도 살짝 이걸 받고 어떻게 해야 되지 당황했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이거는 입금할 필요가 없고 잔고 확인만 그냥 그 정도의 금액이 있으면 되는 거라서 너무 걱정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 측에서 학교 계정을 마이크로소프트 어카운트로 해서 만들어줬고요. 11월 5일에 비자를 받고 이제 레지던스 퍼밋이라고 하는 주거 허가증을 발급받으라는 그런 게 학교에서 왔어요. 그리고 11월 24일 날 조금 시간이 지났죠? 서류를 다 정리를 한 다음에 레지던스 퍼밋 애플리케이션을 냈어요. 그리고 5일 뒤인 29일 날은 pre-departure, 그러니까 출국 전 pre-departure 웨비나가 있었고 그 다음 주에 가이드라고 하는 북클렛을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 안에 보면은 이제 자세한 설명도 들어있고 어떻게 서류를 채워야 되는지 예시가 쭉 나와 있어서 아마 그런 걸 보면 헷갈리셨던 부분도 아마 잘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3일 뒤에 1월달 달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1월달에 어떤 이벤트가 있고 언제까지 입국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게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12월 11일에 입학 전에 아마 이거는 반을 나누는 정도였던 것 같아요. 아직도 이 시험의 존재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수학 시험이 있었어요. 수학 시험이 있었는데 이거는 정말 뭐 입학을 반려당하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아마 반을 나누기 위함이거나 아니면은 조금 더 도움이 필요한 학생이면은 additional math가 있었거든요. 그런 거를 도와주기 위함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다 마치지 않았지만 저한테도 큰 어려움이 없는 수준이었었고요. 물론 이거는 제가 엔지니어링 코스에 있지 않아서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너무 어렵진 않았다는 점, 수학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고등학교 다닐 때 정말 중학교 때부터 거의 초등학교 때부터 수학을 조금 두려워하던 사람이었지만 꽤 잘했거든요. 마친 성적표도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근데 수학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월 2일 날 드디어 입국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다리고 있는 많은 거의 5시간가량의 영상들을 편집하러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댓글에 만약에 하트만 누르고 답을 안 했다. 그거는 영상으로 찾아뵙겠다는 얘기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